우리도 한국에 있는 삼성전자 직원들만큼 월급 달라고요. 인도의 타밀나두주에 위치한 챈나이 삼성전자 생활가전 제조 공장에서 지난 9월부터 한 달 가까이 파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강성 노조원들의 말도 안 되는 요구사항에 급기야 인도 정부도 칼을 빼들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오늘의 사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인도의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삼성전자 가족의 사연을 번역했습니다. 사연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 챈나이 인근에 사는 아디티입니다. 우리 가족은 저를 포함해 모두 7명이에요. 할머니, 부모님, 오빠 그리고 두 동생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는 아빠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납니다. 할아버지는 제가 12살 되던 해에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우리 가족의 생활은 아빠가 삼성전자 챈나이 공장에 취직하신 후 나아졌습니다. 제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우리 가족의 삶을 바꾸는 큰 변화가 찾아왔어요. 삼성전자가 챈나이에 대규모 공장을 세우고 직원을 모집한다는 소식이 마을에 퍼졌습니다. 그때까지 아빠는 농사일과 시장에서의 자빌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계셨어요. 매일 아침에 뜨기 전에 일어나 늦은 밤까지 일하셨지만 형편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처음 아빠가 삼성전자에 지원하겠다고 하셨을 때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크게 반대하셨대요. 외국 회사는 믿을 수 없어. 너를 이용만 하다가 버릴 거야 라고 할아버지께서 소리치셨고, 할머니는 농사일이나 계속하렴, 적어도 먹고 살 걱정은 없잖아 라고 말씀하셨죠. 두 분에게는 제조업이 생소하고 위험해 보이는 일로 보였나 봐요. 하지만 아빠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고 싶어요. 이대로는 아이에게 제대로 된 교육조차 시켜줄 수 없어요 라며 가족들을 설득하셨어요. 결국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아빠의 진심 어린 바람을 이해하게 되셨습니다. 아빠가 삼성전자에 취직하신 후 우리 가족의 삶은 180도 달라졌어요. 안정적인 수입이 생기면서 생활이 훨씬 나아졌습니다. 이제는 끼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저와 형제들도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죠. 심지어 저는 대학 진학을 꿈꾸고 있어요. 공학을 전공하고 싶은데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아빠의 용기 있는 결정이 우리 가족의 운명을 바꾼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챈나이 지역 전체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었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었어요. 삼성전자 공장 주변으로 새로운 상점들이 생기고 도로도 정비되었습니다. 우리 지역 사람들의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아빠는 항상 삼성전자에 대해 감사해 하셨어요. 회사에서 제공하는 복지 혜택이 인도 기업보다 훨씬 좋다고 하셨습니다. 인도의 더운 날씨 탓에 에어컨이 나오는 통근버스가 있어서 출퇴근이 편하다고 하셨어요. 이런 것들이 아빠가 회사에 대해 자부심을 갖게 하는 이유 중 하나인 것 같아요. 하지만 최근에 우리 가족의 평화로운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빠가 일하시는 삼성전자 챈나이 공장에서 대규모 파업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소문인 줄 알았는데 점점 상황이 심각해지는 것 같았어요. 아빠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으셨지만 매일 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동료들의 압박과 회유가 심하다고 하셨어요.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따돌림을 당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파업 참가자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셨죠. 아빠의 고민 어린 표정을 보면 마음이 아팠어요. 파업으로 인해 공장 가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아빠는 직장을 잃을까봐 불안해하셨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도 늘 파업 이야기가 나왔어요. 엄마는 불안감을 떨치기 어려우셨지만 한편으로는 아빠를 위로해 주셨죠. 그렇지만 우리 모두의 얼굴에는 걱정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평소에 뉴스나 기사를 검색하지 않던 저도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보고 싶어졌습니다. 자연스럽게 인터넷과 신문을 통해 파업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기사에서 찾아본 내용을 간략하게 알려드릴게요. 삼성전자는 2007년부터 챈나이 지역에 공장을 짓고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인도 공장 노동자들이 최근에 인도 노동조합센터 산하 노조인 삼성인도 노동복지조합을 결성했다고 해요. 그들은 급여 인상과 복리후생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알아본 바로는 약 1000명의 직원들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해요. 이는 삼성전자가 인도에서 겪은 가장 큰 규모의 노사 갈등이라고 합니다. 현재 노동자 1800여 명 중
천여 명이 지난 9월 초부터 출근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라고 해요. 파업 참가자들의 요구사항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3년 내에 임금을 102.9%나 인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3만 5천 루피, 하나로 약 56만 원에서 7만 천 루피로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는 첸나이 지역 공장 노동자 평균 임금인 1만 9천 루피의 거의 4배에 달하는 금액이래요. 임금 인상과 더불어 주 35시간 근무제와 고용 승계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답니다. 인도의 노동법은 주 48시간으로 정해져 있어서 삼성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데도 무리한 요구를 한다는 논평이 덧붙여졌어요. 그들은 현재 주 6일 근무를 주 5일로 줄이고 하루 근무 시간도 8시간에서 7시간으로 줄여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 본사 직원들보다도 적게 일하게 되는 셈이죠. 또한 직원 사망 시 가족 채용을 보장하라는 고용승계제 등 다양한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고용승계제는 현지 직원이 사망할 경우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직원의 가족을 채용하라는 내용이었어요. 남겨진 유족의 생계 보장을 이유로 들었지만 사실상 직장이 세습된다는 불공정한 발상이죠. 노조는 직원 자녀의 사립학교 학비를 연간 5만 루피까지 지원해달라는 요구도 했어요. 근무 시간은 줄이고 급여는 올려달라는 요구를 과연 삼성전자에서 받아줄까요? 이런 주장이 처음에는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아빠는 항상 삼성전자의 대우가 좋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니 삼성전자는 이미 인도 평균 임금의 2배를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빠의 월급이 우리 가족의 생활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었던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과도한 요구를 하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알아보니 이 파업의 배후에 정치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해요. 인도 공산당이 지원하는 현지의 강성 노동단체 CITU가 이번 파업을 주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일부러 무리한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정치적 세력 확대를 노리고 있다는 의혹도 있어요. 파업이 길어지면서 삼성전자의 인도 사업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소식도 들렸어요. 이는 인도 경제 전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첸나이 지역 경제가 삼성전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삼성전자 측에서는 이런 요구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직원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급여 인상의 여지는 있지만 단기간에 2배로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해요. 회사의 파업 사태로 늘 힘겹게 퇴근하시는 아빠와 무거운 집안 공기 탓에 저는 뉴스와 영상을 자주 찾아보는 버릇이 생겼어요. 이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화면에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어요. 순간 제 두 눈은 휘둥그레지고 말았습니다. 화면 속 인물은 다름 아닌 제 가장 친한 친구 아누시카의 아빠인 라비 아저씨였어요. 라비 아저씨가 이번 삼성전자 파업의 주동자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라비 아저씨는 삼성전자에서 일하는 직원이지만 업무 능력은 그리 뛰어나지 않다고 알려져 있었죠. 사실 아저씨는 회사에서 숙련도가 가장 낮은 직원 중 한 명이었고 그래서 가장 낮은 임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저씨는 자신의 임금과 복지를 한국의 삼성 직원들과 동일하게 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어요. 이는 현실성 없는 요구처럼 보였습니다. 뉴스에서는 라비 아저씨가 마이크를 들고 열변을 토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우리는 한국 직원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임금 100% 인상은 우리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아저씨의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고 주변의 동료들도 아저씨의 말에 호응하며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었죠.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아누시카와 저는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친구였는데 이런 상황으로 인해 우리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동시에 라비 아저씨의 주장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들었어요. 삼성전자는 이미 인도 평균 임금의 2배 이상을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다양한 복지 혜택도 제공하고 있었죠. 그런데도 라비 아저씨와 일부 직원들이 이렇게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더구나 라비 아저씨는 회사에서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고 평가받는 직원 중 한 명이었어요. 그런 아저씨가 한국 직원들과 동일한 대우를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 보였습니다. 능력과 성과에 따른 차등적인 보상이 더 공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상황은 저에게 노사관계의 복잡성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공정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무조건적인 요구가 아니라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제 저는 아누시카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를 나눠야 할지 고민하고 있어요. 우리의 우정이 이런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더 성숙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고 있어요. 아누시카는 처음에는 자신의 아빠가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싸우고 있다며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녀는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임금 인상이 정당한 요구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을 들으면서 혼란스러웠어요. 한편으로는 노동자들의 권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과도한 요구가 결국 모두에게 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되었거든요. 우리는 이 문제로 자주 부딪혔습니다. 아누시카는 노동자들이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파업에 나서지 않고 조업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우리 아빠를 포함해서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힘겹게 투쟁하는 사람들이 얻어낼 결과를 가만히 앉아서 누리게 될 거라면서요. 매번 감정적인 싸움으로 마무리되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아누시카의 가정에도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라비 아저씨가 수입이 없어지면서 그들의 생활이 힘들어졌어요. 아누시카는 점점 불안해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아빠의 행동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노조에서 요구하는 조건들 중 일부는 이해할 만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 환경 개선이나 적절한 휴식 시간 보장 같은 요구는 합리적으로 보였어요. 하지만 100% 이상의 임금 인상이나 주 35시간 근무제 같은 요구는 허무맹랑해 보였습니다. 더구나 이런 요구사항들이 받아들여질 경우 삼성전자가 인도에서 사업을 계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어요. 다른 나라로 공장을 옮기는 것이 더 경제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우리 가족과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더 커져갔어요. 아빠는 매일 불안한 표정으로 출근하셨고 때로는 야근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들이 더 많은 일을 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아빠의 피로한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던 중 삼성전자가 인도에서 철수할 가능성이 언급되기 시작했어요. 이 소식을 듣고 정말 걱정이 되었습니다. 만약 삼성전자가 정말 인도를 떠난다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될까요? 아빠의 일자리는 물론이고 우리 지역 전체가 큰 타격을 입을 것 같아요. 며칠 뒤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삼성전자가 인도에서 철수하여 튀르키예로 공장을 옮길 수 있다는 구체적인 소문이 퍼진 거예요. 이 소식은 우리 가족은 물론이고 첸나이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아빠는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어요. 만약 삼성이 정말 떠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 이 소문이 퍼지면서 파업 참가자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후회와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라비 아저씨가 다른 파업 주동자들과 함께 구금되었다는 거예요. 아누시카는 울면서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아저씨가 회사에서 해고될까봐 걱정된다고 했어요. 저는 그녀를 위로하면서도 머릿속이 복잡해져 왔어요. 한편 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인도 정부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디 총리가 직접 나서서 상황을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정부가 파업 참가자들을 구금하는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사태가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국가적인 문제로 확대되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동안 지켜보고 있던 정부에서 갑자기 파업 노동자들을 구금하게 된 배경이 궁금했습니다. 알아보니 이번 사건이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인도의 산업 정책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최근 인도가 애플, 구글 등 글로벌 기업들의 중국 제조 기지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해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으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의 지역에서 제조 기반을 찾고 있는데 인도가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메이크 인 인디어 정책을 통해 외국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제공하며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타밀나두주가 주목을 받고 있어요. 얼마 전 블룸버그 뉴스에서 애플이 최신 아이폰 16 시리즈를 타밀나두의 타타그룹 공장에서 조립하기 위해 근로자 교육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대요. 지금까지는 고가 모델은 중국에서 생산하고 저가 모델만 인도에서 조립했는데 이제는 최신 고가 모델까지 인도에서 만들겠다는 거예요. 시장조사 업체의 예측에 따르면
전체 아이폰의 23%가 인도에서 생산될 거라고 해요. 구글도 최근 자사의 첫 번째 인도산 스마트폰인 픽셀 8의 인도 생산을 발표했고, 타밀나두주 정부와 제조 및 생태계 구축 협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 공장의 파업은 인도 정부에게 큰 부담이 되었을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 이번 파업은 다른 글로벌 기업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한 것 같아요. 외국 기업들의 투자 유치 시점에서 노사 갈등으로 인한 생산 차질은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게다가 인도 남부 지역의 고질적인 인프라 문제와 강성 노조의 존재가 외국 기업들의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해요. 이런 상황에서 인도 정부가 파업 주동자들을 구금한 것은 외국 기업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인도가 안정적인 투자처이며 노사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해결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려 한 거죠. 공권력 투입에 대한 외신들의 부정적인 보도가 있었지만 인도 입장에서는 그만큼 다급했다는 뜻이었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노사관계의 복잡성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노동자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균형 잡힌 시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게 되었죠. 아누시카와 저는 서로의 입장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우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어요.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을 함께 극복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누시카의 가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저희 가족은 그들을 돕기 위해 노력했어요. 엄마는 종종 음식을 만들어 보내셨고 저는 아누시카의 동생들 공부를 도와주었습니다. 이 위기는 우리 가족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얼마 전 할머니의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셨거든요. 아빠는 할머니의 치료를 계속할 수 있을지 걱정하셨어요. 치료를 중단해야 할지도 모르겠구나라고 말씀하시는 아빠의 목소리에서 절망감이 느껴졌죠. 이 상황은 제 미래에 대한 걱정도 불러일으켰어요.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데 아빠가 직장을 잃는다면 제 학업 계획도 차질이 생길 것 같았거든요. 공학을 전공하고 싶었던 제 꿈이 물거품이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가족은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했어요. 엄마는 우리가 더 어려운 시기도 견뎌냈잖니. 이번에도 함께 극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가족의 사랑과 지지는 이 어려운 시기를 견딜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되었어요.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저는 더욱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노동자들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과도한 요구가 결국 모두에게 해가 되지는 않을지 걱정됩니다. 우리 가족의 안정적인 삶을 지켜준 아빠의 일자리가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해졌어요. 이 상황이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빠의 걱정 어린 표정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요. 우리 가족 그리고 첸나이 지역 전체가 다시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위기의 순간들을 지나면서 아빠의 회사에서는 조금씩 변화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파업 참가자들 중 일부가 복귀하기 시작했고 노조와 회사 측의 대화도 다시 시작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런 소식들은 우리에게 작은 희망의 빛이 되었어요. 아빠도 조금씩 밝아지는 모습을 보이셨어요. 아디티야, 회사에서 노동자들의 일부 요구사항을 수용하기로 했단다. 아직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니지만 좋은 시작이야 라고 말씀하시며 미소 지으셨어요. 이 말씀을 들으니 저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직원들의 복지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발표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뻤습니다. 내용을 보니 회사에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통근버스 서비스의 대폭 확대였습니다. 에어컨이 설치된 통근버스 노선을 기존 5개에서 무려 108개로 늘린다고 해요. 이는 직원들의 출퇴근 편의를 크게 개선할 것 같아요. 특히 인도의 더운 날씨를 고려하면 에어컨이 설치된 버스는 정말 큰 혜택이 될 거예요. 또한 직원들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조치들도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매달 월 5천 루피의 생산성 안정화 인센티브를 2025년 3월까지 지급한다고 해요. 이는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무 중 불의의 사고로 직원이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10만 루피의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런 조치들이 직원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족을 위한 지원도 강화되었다고 해요. 출산 시 2천 루피 상당의 상품권 제공과 출산 휴가도 5일로 확대했다고 합니다. 결혼 휴가 3일도 신설했어요. 이런 변화들이 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도 있었습니다. 신규 의료실을 개설하고 식당 메뉴를 다양화하며 휴게시설을 개선한다고 해요. 이런 변화들이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가족 행사도 더욱 풍성해진다고 해요. 연사에서 6회 임직원 가족 초대 행사를 개최하고 참석하는 가족에게 2천 루피 상당의 선물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런 행사들이 회사와 직원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한편 인도 정부도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노동법 개정을 통해 노사관계를 개선하고 외국 기업들이 인도에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노동법 개정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기업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해요. 노동 분쟁 해결 절차를 간소화하고 노사 협의체 구성을 의무화하는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답니다. 또한 외국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정책도 추진 중이라고 해요. 이런 노력들이 인도의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노력이 앞으로 이와 같은 갈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래요. 이러한 변화들 속에서 저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다시 품게 되었어요. 대학 진학에 대한 꿈도 다시 구체화시켜 나갔습니다. 공학을 전공해서 언젠가는 저도 삼성전자 같은 글로벌 기업에서 일하고 싶다는 목표를 세웠어요. 이번 경험을 통해 배운 것들이 제 미래의 직장 생활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누시카와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어요. 우리는 이번 경험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의견 차이가 있었지만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갔었죠. 이런 경험이 우리의 우정을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할머니의 건강도 조금씩 호전되어 가셨어요. 아빠도 직장을 계속 다니실 수 있게 되어 할머니의 치료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족에게 큰 위안이 되었죠. 아디티야, 우리 가족이 이렇게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니 정말 자랑스럽구나. 아빠의 이 말에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저는 아빠를 통해 한국 기업의 문화에 대해 많이 들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문화와 효율성을 중시하는 태도, 그리고 지속적인 혁신을 추구하는 모습들이 인상 깊었어요. 이런 점들이 삼성전자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든 비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삼성전자에서 일하고 있을 제 미래를 상상하며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도 첸나이 지역의 삼성전자 파업 사태로 어려움을 겪었던 아디티 가족의 사연 들어보셨습니다. 강성 노조원들이 주장하는 임금 인상과 주 35시간 근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식 노조활동을 인정해달라고 계속 요구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도 노동자들의 이러한 요구에 어떤 생각이 드는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적인 사연을 소개하는 감동 더하기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